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최고의 남편을 만나 슬아의 딸 둘을 둔 여자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마마보이인 드라마를 보다 문득 오래전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현재 딸을 낳고 살고 있는 지금의 남편과의 결혼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죠. 제가 보고 있던 드라마 남자 주인공처럼 전 남편이 심각한 마마보이였는데요. 저는 남편이 마마보이라고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참고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전부 자기 소나기에 넣어 쥐고 흔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싶지 않아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까지는 저와 남편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연애할 때처럼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저는 남편을 직장 동료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 소개받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적당히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료가 제발 한번 나가달라고 상대방이 저를 보고 반해서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직 인기 안 죽었다고 괜히 으쓱거리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그렇게 원한다는데 거절한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한 번은 만나주겠다며 동료한테 새침하게 말했어요. 동료는 너무 고맙다고 이왕 만나는 거 잘 됐으면 좋겠다고 저희를 응원했어요. 근데 막상 만나는 날이 다가오니까 나가기 귀찮아져서 아프다고 거짓말을 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당장 퇴사할 거 아니면 계속 동료 얼굴을 봐야 하니 두 눈 딱 감고 소개팅 장소에 시간 맞춰 나갔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었는데 남편이 되게 착하고 다정한 거예요.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대범함과는 다르게 사람이 되게 조심스럽고 소심한 면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데이트하는 와중에 틈틈이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디에서 뭘 먹고 있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했죠. 저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 중에 부모님께 이렇게 연락 자주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어머니 걱정할까봐 계속 연락드리는 모습을 보니 효자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내성적이라 만나면서 재밌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잘하는데 당연히 아내한테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도 온순하고 저를 잘 챙겨줘서 같이 살아도 변함이 없을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제 생각처럼 남편은 결혼해서도 저밖에 모르고 착하면서 다정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집안일을 알아서 척척 도와줬었어요. 자기도 회사에서 힘들었을 거면서 티 하나도 안 내고 오히려 저보고 힘들었겠다며 자기가 저녁을 차리겠다고 주방을 차지해서 저를 주방 근처에도 못 오게 했었어요. 성격이면 성격, 집안일이면 집안일. 정말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의 유일한 단점은 아침에 눈 뜨고부터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엄마를 찾는 것이었어요. 시작은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 때였죠.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가는 동안에도 그렇고 올 때 비행기 안에서까지도 왜 그러는 건지 남편은 슬프다는 듯한 표정으로 일관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 기분이 안 좋아 보이니 신혼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남편은 비행기 안에서 제게 말도 안 걸고 창밖만 보러더라고요. 기분 좋게 떠나야 할 신혼여행에 왜 계속 그런 표정 짓고 있는 거야? 안 좋은 일이라도 있던 거야? 무슨 일인데 내가 무슨 일인지 알아야 위로를 해주던가 하지. 아니, 우리 엄마도 여기 같이 오면 좋아했을 텐데 싶어서. 나만 이렇게 좋은 곳에서 놀고 먹고 하는 게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잖아. 자기는 진짜 효자인 것 같아. 난 여행하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괜히 불효자 된 기분이네. 자기 덕분에 진짜 반성 많이 하게 된다. 우리 다음엔 이런 곳 엄마랑도 같이 오자. 우리 엄마 아직 해외여행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아마 엄마도 데리고 오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 그러자. 어머님 데리고 같이 오자. 그땐 세 명이서 재미나게 놀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남들과는 다르게 엄청난 효자라서 그런가 보다 했죠. 결혼한 지 한 달 됐을 때쯤엔 본격적으로 남편의 입에 엄마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어디서 또 뭘 들었는지 남편한테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했나 봐요. 저는 주방에 있었는데 남편은 안방에서 전화를 받더니 서랍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뭘 그렇게 찾아? 내가 찾는 거 도와줄까? 못 찾는데 무작정 그렇게 뒤진다고 물건이 나오겠어? 그래서 필요한 게 뭔데? 빨간 양말. 그림도 없고 줄무늬 같은 것도 없는 새빨간 양말. 나 오늘 출근할 때 그거 신고 가야 돼. 엄마가 그거 신고 가라고 방금 전화 왔어. 뭐? 빨간 양말? 어머님은 뜬금없이 당신한테 그걸 왜 신으라고 하시는데? 그냥 위에 있는 아무 양말이나 신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빨간색이랑 비슷한 이 버건디는? 안 돼, 빨간색이어야 돼. 엄마가 꼭 그거 신고 가라고 했단 말이야. 오늘 신고 가야 하루 운세가 좋다고 했어. 나 그거 신고 출근해야 돼. 여보, 그건 다 믿거나 말거나야. 난 또 뭐라고. 겨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서랍을 다 뒤집어 놓은 거야? 겨우 그거라니. 우리 엄마가 오늘 무조건 그거 신고 가라고 했단 말이야. 양말이 이렇게 많은데 왜 빨간 양말은 없는 거야? 회사 가는 길에 하나 사야겠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들은 건지 모를 하루 운세 때문에 남편한테 전화를 했고, 남편은 또 시어머니 말을 듣고 무조건 빨간 양말을 신어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웠어요. 아무거나 신고 가라고 달래보려고 했으나 시어머니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면서 고집불통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아침을 마저 차리러 나갔었죠. 아침에 양말 찾느라 돌아다니는 이 정도 일은 이제 양반이에요. 저희 남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시어머니와 공유를 해요. 그리고 저와 의논하기보단 시어머니와 많이 의논을 했고, 저와 싸워도 저랑 이야기해서 풀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시어머니께 말을 했어요. 그럼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로 혼이 나곤 했었죠. 아가, 나다. 너 또 우리 아들이랑 싸웠니?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 것 같더만. 넌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니? 어머님, 제가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게 아니라요. 몇 번이나 말했는데 남편이 안 고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제가 한번 말했을 때 남편이 고쳐주면 이렇게까지 화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니?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그런 거지. 실수하는 게 그렇게 용납할 수 없다면 넌 그럼 로봇이랑 결혼하지 그랬니? 매번 이런 식으로 남편과 싸우면 시어머니와 싸우는 건 덤이었어요. 항상 뭔 일이 생기면 2대1로 싸우게 되니 지치는 건 저였죠. 또 한 번은 결혼 후 맞은 두 번째 명절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몇 년 전부터 명절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단체로 여행을 갔었어요. 역시나 남편은 가족들과 함께 가는 여행에서도 계속 울상을 짓고 있더라고요. 신혼여행 때 일이 생각이 났고 또 시어머니가 생각난 건가 했어요. 여보, 또 표정이 왜 그래? 어머님 생각나서 그래? 얼마 전에 어머님이랑 셋이서 같이 놀고 왔었잖아. 근데 또 왜 그래?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여긴 경주고 거긴 속초였잖아. 나 솔직히 조금 서운해. 우리 엄만 가족 아니야? 사돈이잖아. 같이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보, 생각을 해봐.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 부부만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언니 오빠 부부도 같이 온 거잖아. 그런데 우리 어머님까지 오시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당신은 우리 엄마가 불편해? 우리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잘 알잖아. 근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동안 우리 엄마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 내가 아니라 다른 식구들이 불편해한단 말이었어. 같이 놀면서 친해지면 되잖아. 우리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어머니 한 분뿐인데. 지금 어머니 혼자서 얼마나 외롭겠어. 당신은 그런 생각 안 했어? 그렇겠네. 어머니 많이 외로우시겠네. 그렇지만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집안이 명절 보내는 방식이고, 따지고 보면 우리 언니 오빠 부부도 시댁 식구 처가 식구 안 데리고 오잖아. 우리도 똑같은 거야. 제가 그날 저희 가족들 보는 앞에서 찡찡거리는 남편을 얼마나 달랬는지 몰라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입이 오리마냥 나와서는 시어머니 안 모셔왔다고 따지는데 가족들 보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덕분에 가족들도 저희 남편 눈치 보느라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저는 가족과 남편 둘 다 눈치를 봐야 했어요.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남편이 단순히 시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는 효자 아들이 아니라 정도가 다소 지나친 마마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자기 말이라면 찍소리도 못한다는 걸 알고 그 점을 정말 잘 이용했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미팅 때문에 못 간다고 다른 날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시면서 오늘 당장 먹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남편한테 저 빼고 먹으라고 연락을 했어요. 남편은 또 곧대로 제 말을 시어머니께 한 거예요. 잠깐 회의 자료 프린트하러 간 사이 남편한테 부재중이 5개나 와 있더라고요. 여보, 진짜 오늘 저녁 먹으러 뭐다? 우리 엄마 지금 화 많이 났어. 당신 빨리 오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야. 저러다 쓰러지시겠어. 말했잖아.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당신도 회사 다니니까 알 거 아니야. 중요한 회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당신 잘 알면서 왜 그래? 당신은 우리 엄마보다 회사가 더 중요해? 엄마 지금 며느리한테 무시당한다고 인생 헛살았다면서 난리야. 전화 잠시 나한테 줘봐라. 얘, 너 지금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오고 뭐하냐? 시애미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매일 저녁 먹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한 번 먹자고 했는데 시애미를 물 먹여? 어머님, 제가 언제 어머님을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저 어머님 무시한 적 없어요. 저도 지금 엄청 중요한 일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 죄송해요. 그래, 너는 우리보다 회사가 중요한가 보구나. 그래, 그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 마저 보거라. 시어머니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저는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갔더니 현관문 앞에 가방 3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데 계속 틀린 비밀번호라고 뜨는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받을 때까지 계속 걸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전화를 20번 정도 했을 때 남편이 난처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화야 안 받았어. 당신 지금 집에 있지? 집 비밀번호 왜 바꿨어? 앞에 나와 있는 짐들은 또 뭐고? 그거 당신 짐이야. 엄마가 당신 집에 들어오지 말래. 비밀번호도 엄마가 바꾸라고 시켰어. 엄마 화 풀릴 때까지만 친정에 좀 가 있어. 며칠간 집에 안 들어가시겠대. 아니, 나도 이 집 살 때 돈 보태서 집주인인데 지금 집주인인 나를 쫓아내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당장 문 열어. 문 안 열어? 넌 일이 좋다고 남편이랑 시애미 벌였을 땐 이 정도 각오도 안 했니? 너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거라. 잘못했다고 나한테 싹싹 빌기 전까진 절대 안 들여보내줄 거니까. 저는 이 꼴로 친정에 가면 부모님께서 걱정할 것 같아서 자존심 한번 버리자는 심정으로 시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빌었어요. 남편은 와중에 그냥 집에 오지 그러게 왜 회의에 갔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얄밉다고 남편도 꼴 보기 싫어서 그날 다른 방에서 잠을 잤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매번 제 행동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 앞에서 쓰러지는 신용도 하고 골골거리며 다 죽어가는 신용도 했죠. 그러면 남편은 또 시어머니 말을 듣고 제가 잘못한 거니까 빌라고 하거나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해달라고 하죠. 언제까지 시어머니 뒷공문이나 졸졸 따라다니고 있을 건지 정말 한심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마마보이라서 그렇지 사람은 워낙 착해서 이혼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막말로 시어머니보다는 저희가 더 오래 살 것 아니에요? 시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만 잘 참고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참는 동안 시어머니는 사는 날까지 열심히 며느리를 괴롭혀보자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다방면으로 저를 열심히 괴롭히셨어요. 저희 가족이 명절에 놀러 간다는 걸 알고 제가 노는 꼴을 못 보시겠는지 명절에 저희 집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어떻게든 용을 쓰세요. 보통 명절 당일 낮에 친정으로 향하는데 아침부터 머리에 천으로 된 흰띠 같은 걸 두르고 곧 죽는 사람처럼 앓는 소리를 그렇게 내세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연기를 하신다는 것을 알고 무시한 채 친정에 갈 준비를 하려고 하면 옆에서 남편이 난리를 치기 시작하죠. 우리 엄마가 아파서 이렇게 앓고 계시는데 당신은 지금 처가갈 준비를 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래? 아무리 우리 엄마가 미워도 이러는 건 아니지. 여보, 도대체 언제까지 어머니 연기에 속을 건데 지금 어머님 연기 중인 거 모르겠어? 매번 어떻게 명절 때마다 저렇게 아프신지 신기하지 않아? 전날은 괜찮다가 꼭 친정 갈 시간에 이러시잖아. 당연히 그러시겠지. 어제 명절 음식 만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 어제 그 고생했으니 오늘 몸살 나는 게 맞지. 말은 똑바로 하자. 고생은 내가 다 했어.
명절 음식 내가 다 했다고. 어머님 하신 거 하나도 없으셔. 게다가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셋밖에 없어서 음식을 다른 집보다 많이 하지도 않았어. 아유, 시애민 이렇게 아파 죽는데 며느리 나보고 꾀병이라고 하네. 아이고, 인생 엇살았어.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살 바에 콱 죽어버려야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죽긴 왜 죽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든 지금 엄마 아프잖아. 그럼 당신이 어머님 보고 있어. 난 친정 갈 테니까. 나는 어머님이 연기하는 거 넘어갈 정도로 순진한 사람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께서 연기를 하든 말든 남편을 시댁에 두고 혼자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에 전화폭탄이길래 명절이 끝날 때까지 안 킬 생각을 하고 전화를 아예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는 어쩌고 친정까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는 드디어 시어머니가 연기한 걸 알아차리고 온 건가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시어머니 버리고 여길 올 수 있냐고 저를 데리러 온 거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듣고 저희 부모님은 또 저를 시댁에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연기하는 거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일단 시댁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 손에 이끌려 시댁으로 다시 갔고 시어머니는 머리에 두르고 있던 걸 치우고 거실 소파에 앉은 채로 팔짱을 끼고 저를 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톡한 것. 예, 너는 시애미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렇게 놀러가고 싶디? 아픈 시애미 혼자 두고 지네 애미애비랑 하하호호 웃으면서 놀고 싶더냐고. 어머님이 아픈 척 연기하신 건데 제가 놀러 못 갈 이유가 있나요? 한두 번도 아니고 2년 동안 명절마다 이러시는 거 지겹지도 않으세요? 그래, 너 노는 꼴 보기 싫어서 연기했다. 독해 빠져서는 어떻게 시애미가 아파서 골골거리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니? 시어머니는 아들을 자기 소나기에 넣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자기 소나기에 넣고 쥐락펴락하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자 제게 폭언을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정말 아픈 척 연기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은 버릇처럼 말했던 엄마 얘기도 하지 않고 안부 인사도 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안부 연락하고 입에 엄마라는 소리를 다시 달고 살았죠. 그러다가 결혼 후 남편과 둘이서만 여행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둘이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꼭 시어머니와 동행하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어떠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흑돼지 좋아한다고 같이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고, 대구 어떠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막창 좋아한다고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지역을 말하든 시어머니가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좋아한다고 같이 데려갈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시어머니와 함께 갔으니 이번엔 단둘이서만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입을 또 삐죽 내밀더니 여행은 다음에 가자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남편이 저럴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오고 뒤통수 한 대 갈겨주고 싶은 거 마지막 남은 인내심으로 겨우겨우 간신히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또 시어머니한테 다 말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저희 여행 계획을 듣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저희 집엔 무슨 일이세요? 오신단 말씀 없으셨잖아요. 네가 우리 모자 사이 갈라놓으려고 아주 난리를 치는구나. 우리 아들은 엄마랑 여행 가고 싶어서 의견 내는데 너가 매번 우리 아들 의견 싸그리 무시한다며?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 항상 셋이서 여행 가고 단둘이서 간 기억이 신혼여행 말고는 없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오붓하게 여행 좀 가려고 했죠. 절대 둘 사이 갈라놓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래, 시애미가 싫어서 죽겠지 아주. 어떻게든 나랑 안 가려고 용을 쓰는구나. 그냥 나보고 죽으라고 코살 지내지 그러니? 그럼 둘이서 여행 마음껏 갈 수 있겠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전 정말 그럴 의도 없었어요. 솔직히 저희 여행 가면서 어머님 안 모시고 간 적 없잖아요. 한 번 정도는 둘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남편을 째려보았고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 뒤에 숨어가지고 자신의 손톱만 매만지면서 쭈뼛쭈뼛거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을 일인가 싶고 시어머니는 논리도 없이 저렇게 말하는데 반박할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잠자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심심찮게 들려오는 욕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부모님까지 거론되더라고요. 니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디? 시애미 이렇게 모시라고? 사돈께서 너한테 아주 좋은 거 가르치셨네. 아주 잘 가르치셨어. 여기서 저희 부모님이 왜 나와요? 솔직히 이게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지도 모르겠고요. 저희 부모님까지 나와야 되는 일인진 더더욱 모르겠네요. 싹바가지 없이 시애미한테 대들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네가 이렇게 행동하겠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안 봐도 뻔하지. 네 애미도 시애미 이렇게 모셨나 보다.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교육자시고요. 누구보다 저 잘 가르치셨고요. 어머님한테 그런 말 들으실 분들 아니에요. 저는 일 더 크게 만들기 싫어서 대답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 얘기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똑바로 보고 대들었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한테 져주지 않으니 화가 나시는지 붉어진 눈으로 다가오더니 제가 피할 틈도 없이 손을 들어서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저는 어떤 막말을 해도 괜찮았는데 뺨을 때리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도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께 뺨을 맞자마자 저도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뺨을 힘껏 내리쳤어요. 남편은 놀라서 주춤거리고 시어머니도 제게 뺨을 맞을 줄은 몰랐는지 고개가 반대로 꺾인 채로 눈만 껌뻑거리고 있더라고요. 너 지금 내 뺨 때린 거야? 아들아, 지금 봤지? 내 뺨 때린 거. 어? 야, 애미애비한테 뭘 보고 배워서 감히 겁도 없이 시애미 뺨을 후려쳐? 제 뺨 먼저 때리신 건 어머니세요. 제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성격이라서요.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미 죽이네. 아들아, 당장 경찰서에 전화해. 내가 저거 폭행죄로 콩밥 먹일 거니까. 인생을 잘못 살았어. 며느리한테 뺨이나 맞고. 신고해보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요. 저희 사촌언니 변호사인 거 아시죠? 저도 뺨 맞았고 정당방이고 그동안 저한테 폭언하셨던 것도 같이 엮을 거예요. 뭐?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서 너 콩밥 제대로 먹게 해줄 거야. 진단서 끊어놓을 거니까 너 딱 기다려. 알겠어? 뺨 맞은 걸로 과연 진단서를 끊어주실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으세요?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저번에 뭐 투자 잘못해서 모아둔 돈 다 잃으신 것 같던데. 제가 맞는 말만 하자 시어머니는 제 말에 반박도 못하고 입을 굳게 다무셨어요. 저는 친정으로 가기 위해서 짐을 챙겼고 합의윤서를 남편 발밑에 던졌어요. 그리고 살짝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겐 마마보이 아들 평생 끼고 살라고 했고 남편에겐 돈 반반 내고 산 집이니 빠른 시일 내에 집 정리해서 정확히 반 저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저는 친정으로 가서 제가 그동안 겪었던 것들을 전부 말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잘 나왔다고 이혼하라고 30대 중반은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는 나이라며 그동안 그런 집구석에서 고생 많았다고 저를 다독여줬어요. 제가 눈물을 참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나왔었는데 친정어머니 품에 안기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제 눈에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나 남편한테 당한 것 때문에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욕먹으실 분이 아닌데 괜히 욕먹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을 했고 집도 팔아서 정확히 반으로 나눴어요. 지긋지긋하던 시댁과 모든 것이 끝났죠. 결혼은 힘든데 이혼은 뭐가 그리도 쉬운지,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진짜 이게 끝인지 확실히 이혼한 게 맞는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마냥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지나온 세월이 아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저는 마마보이와 함께했던 결혼 생활을 잊기 위해 일도 열심히 하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덕분에 초고속 승진도 했고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스카웃되어 이직을 하게 됐죠. 저는 이혼한 뒤로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어요. 이직한 직장에서 새로운 인연도 만나 이렇게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됐죠. 원래 결혼 생각이 없던 분이시라 저희 부서의 남편 혼자만 총각이었는데 저를 만나면서 마음을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었기에 결혼할 마음은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저나 남편이나 결혼까지 생각을 안 했고 정말 가볍게 만났었어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 가치관도 비슷하고 웃음 코드도 비슷하고 잘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헤어질 때마다 둘 다 아쉬워서 계속 제 집에 도착하면 남편 집 데려다 주겠다고 다시 돌아가고 남편 집 도착하면 또 저희 집 데려다 주겠다고 왔던 길을 다시 가요.
저희 얘기를 듣던 다른 직원이 차라리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냔 말이 나왔고, 아직 결혼은 아니라고 저희가 손살에 치긴 했지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혼녀인데 남편은 총각인 것도 마음에 걸리고, 이제 이혼한 지 겨우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을 하는 건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남편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눈치인데 제가 망설이는 것 같아서 선뜻 결혼하자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결혼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의 남편이 전 남편보다 안 좋고 못 믿어서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게 쉽게 결정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더 겁이 났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우직하게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는 이 남자와는 뭘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제가 먼저 남편에게 결혼하자고 했죠. 어쩌다 보니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잡혀서 남편은 괜히 왜 여자가 먼저 청혼하냐고 못 들은 걸로 하겠다면서 다음에 자신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프로포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웃고 넘기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릴 만큼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해줬어요. 남편이 제게 해줬던 프로포즈를 녹화했었는데 아직도 가끔 그 영상을 돌려보곤 해요. 지금 남편은 정말 한결같이 저와 아이들을 잘 챙겨줘요. 한 번 실패를 한 결혼이라 두 번째 결혼은 많이 걱정했었는데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 네 가족 지금처럼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런 사연을 써본 게 처음이라 두서가 없지만 그래도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